시장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처럼 증권방송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IT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김로코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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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뵈니까 좀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김로코 위원의 IT 분야의 탑픽과 그 이유는 뭔가요? 저는 지금 IT 탑픽으로 LG 이노텍, 그리고 심텍, 그리고 해성 DS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세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패키지 기판 쪽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LG 이노텍 먼저 말씀을 드리면 LG 이노텍은 저희가 그 연간전망 보고서를 쓰면서 패키지 기판 쪽의 영업 가치가 광학 솔루션 쪽 영업 가치를 처음으로 초과하는 해가 올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아이폰 13 시리즈가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저는 사실은 기존에 아이폰 13 시리즈가 출시되기 전에 아이폰 12가 워낙에 잘 팔렸었고 그런 높은 판매량 대비해서 13 시리즈가 조금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거의 12 시리즈에 버금가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도 광학솔루션 실적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패키지 기판을 봤던 그 기존 뷰에서 플러스 광학솔루션 쪽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북미 고객사가 AR 혹은 VR 기기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센싱 모듈이나 이런 것들도 LG 이노텍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서 LG 이노텍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텍이랑 해성 디어스도 마저 말씀드리면 심텍은 패키지 기판 쪽 대장주예요. 일단 매출액 자체가 가장 높고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 2년 전부터 기대했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쪽 매출액이 본격화됐고 그게 본격화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에 원래 갖고 있던 메모리형 패키지 기판의 호실적 플러스 비메모리 쪽 매출액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PER이 조금 8배 정도 되면은 대장주치고는 여전히 조금 저평가 영역이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 주가 58,000원 제시하고 탑픽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성 DS는 앞서 말씀드린 패키지 기판 쪽 호황을 같이 누리면서 또 이 회사만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 차량형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조금 실적들이 주춤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마도 많이 들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량형 반도체의 공급 부족에 따른 완성차 생산 차질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누른 요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과 무관하게 실적 자체도 워낙에 잘 나오고 있고 해당 수요 쪽 좋은 거 감안하고 그리고 자동차 쪽 만약에 반도체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물량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해성 DS도 충분히 지금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개 종목 탑픽과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심텍이 드디어 2년 만에 네. 기대했던 실적을 내는군요. 맞습니다. 네, LG 이노텍이 최근 흐름이 좋은 이유가 아무래도 아이폰 13이 잘 팔렸던 이유인데 생각보다 잘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저희가 안 팔린다고 봤던 이유는 12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이폰 유저들 사이에서는 뭐 짝수가 더 괜찮다. 약간 이런 이론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 해에 잘 팔리면 다음 작품은 아무래도 좀 맞아요. 어렵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중국에서 반응이 확실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실 이런 효과들은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통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저희가 이번 10월 중국 스마트폰 출하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요. 처음으로 논 로컬, 그러니까 중국의 논 로컬이라 하면 사실 거의 애플이라고만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이 논 로컬 스마트폰 출하량이 1,060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정도의 논 로컬 출하량이 찍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이게 애플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출하 점유율이 30%가 넘었었는데 당연히 이 30%라는 점유율도 처음으로 찍히는 겁니다. 네, 중국에서 넌 로컬에 아이폰이 많이 팔렸다.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좀 고무적인 그렇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향이 LG 이노텍 주가에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을까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패키지 기판 쪽도 부각시키려는 노력들이 사실 저희들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카메라 모듈 쪽에 너무 포커싱 되다 보면 사실 주가라는 게 크게 움직일 때 워낙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움직이면 사실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패키지 기판 쪽 워낙에 업황이 좋고 실제로 LG이노텍 영업이익 기여도에서 패키지 기판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정도 돼서 적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에 다들 카메라 모듈만 보시니까 패키지 기판 쪽을 좀 부각시켜서 이쪽으로 이제 주가 포인트를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주가가 강한 이유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이폰 13 시리즈가 워낙에 판매량이 좋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뭐 메타버스니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AR, VR 기기가 출시되었을 때 LG이노텍이 해당 기기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어우러져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우리 김록호 연구원께서 11월 10일 날 LG이노텍이 재평가가 시급하다라는 리포트를 내시고 나서 11월 11일부터 좀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이었어요. 네, 네.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은데 또 리포트를 보니까요. 웨어러블 기기가 내년에는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좀 IT 분야에서 메타버스 영향을 좀 얼마나 받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연간 전망 보고서 쓰면서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에 대해서 언급했던 이유는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 자체가 물량이 급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만을 포커싱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저희가 최근에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IT 수요 저변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들이 유달리 오래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저희가 해석해내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켜보다 보니 웨어러블 디바이스 출하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급증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2018년에 2억대도 채 안 하던 시장이 지금은 6억대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럼 3년 만에 무려 3배가 된 거죠. 근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는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가 다 탑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ST마이크론이 NXP니 TI니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의 큰 비메모리 반도체들의 웨이퍼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당연히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출하량이 증가를 했을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 탑재량 증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수요 증가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일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해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그렇죠.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패키지 기판 쪽이나 그리고 반도체 증가는 결국은 MLCC 수요 증가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얻어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패키지 기판과 MLCC의 수혜가 계속해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비메모리 쪽에서의 성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자,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휴대폰 또는 부품 업종의 세부 섹터 중에서 또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김록호에는 어디가 좀 유명하다고 보신가요? 휴대폰 부품 쪽으로만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추천을 잘 못 드렸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도 워낙에 좀 부진했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관련된 부품 실적들도 좋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올해 스마트폰을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많이 출하를 못 시켰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기저로 증가를 오랜만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만에 일단 Q 그로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그 카메라 모듈에 OIS 기능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손떨림 방지 기능인데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을 확대 적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메라 모듈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랜만에 카메라 모듈 업체 입장에서 물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카메라 모듈 업체들을 조금 봐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클이 한 3~4년 만에 오는 건가요? 거의 3년이죠. 그쵸? 네, 맞습니다. 네.
3년 만에 카메라 모듈에도 조금 사이클이 좀 좋아질 것이다. 순환적인 사이클이 돌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내년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년 IT 업종 전반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할 변수 내지는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변수는 상당히 많죠.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변수는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런 엄청난 대외 변수를 제외하고 IT 안에서의 변수들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입니다. 예,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는 내년에도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는 올해 봄에는 그 미국에서의 한파 그리고 대만이나 일본 쪽에서 화재 그리고 홍수 같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동남아 지역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반도체 후공정 쪽 서플라이 체인들의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 해소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부터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의 완화에 따른 IT 전반적인 수요 증가에 포커싱을 맞추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수요 증가의 가장 큰 핵심은 비메모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패키지 기판과 MLCC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창한 질문을 해놓고 좀 짧게 답변해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록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